25해를 살았다. 아니, 견뎠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남편 민우의 첫 번째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뱃속엔 큰딸 서연이가 있었다. 그때 나는 28이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민우는 순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자신의 외도를 인정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고 나도 마음이 끌렸어. 미안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 그의 정직함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나는 참았다. 용서했다기보다는 외면했다. 서연이가 3살 때 민우가 갓난아기를 안고 집에 돌아왔다. 여보, 미안해.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두고 떠났어. 순한 눈빛은 여전했다. 부드러운 목소리도 변함없었다. 하지만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 아기를 내 품에 안겼다. 당신이 키워줄 거라 믿어.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강요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미안함만 가득했다. 나는 또 한 번 무너졌지만 이미 내 품에 안긴 아기 민지는 아무 죄가 없었다. 그로부터 3년 후 민우는 또 한 명의 아이를 데려왔다. 내 살배기 여자아이 하은이었다. 이번만 마지막이야. 정말 미안해. 여전히 순한 눈빛이었다.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그의 끝이라는 말을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았다. 하지만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던 하은이를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는가. 3딸은 모두 내 딸이었다. 누가 친딸이고 누가 민우가 데려온 아이인지 나는 그 선을 긋지 않았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키웠다. 민우는 여전히 순한 남편이었다. 집안일을 도왔고 아이들에게 상냥했다. 한 번도 큰 소리치거나 화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물어봐야 그는 순한 눈빛으로 정직하게 대답할 것이 뻔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 결코 소리 지르지 않고 결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나는 그저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다. 학교 운동회에 도시락을 싸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첫사랑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었다. 큰딸이 시집갈 때, 둘째 딸이 시집갈 때, 막내딸이 시집갈 때. 3번의 결혼식에서 나는 울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컸다. 이 아이들을 무사히 다 키워냈구나.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고. 28배 멈춰버린 내 인생을 53살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다. 여보. 남편이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 병원에 다녀왔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당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방광암이래. 말기라고 하더라. 남편의 눈가가 붉었다. 진단서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지 않았다. 당신은 언제나 그랬어요. 내가 떠나려고 할 때마다 뭔가를 들고 나타났죠. 처음엔 눈물이었고 그 다음엔 아이들이었고 이젠 병이에요. 이번엔 진짜야. 제발.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50년을 산 남자의 무릎이 주저앉는 소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25해. 그 긴 시간을 견딘 나 자신에게 이제는 빚을 갚을 때였다. 나도 살고 싶어요. 내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이혼 서류 위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창밖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서연이가 26에 결혼했다. 결혼식 전날 밤 서연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나 결혼하면 엄마 혼자 괜찮을까? 나는 괜찮다고 민지와 하은이가 있지 않냐고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이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를. 엄마는 왜 아빠랑 헤어지지 않았어? 민지랑 하은이 때문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랬다고 말하면 두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았고, 아니라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았다. 그냥 다 너희 셋이 내 딸이니까. 서연이가 울었다. 26해를 살면서 어머니의 희생을 모두 지켜본 딸의 눈물이었다. 결혼식 날 민우는 신부아버지로서 완벽했다. 순한 미소로 서연이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하객들은 모두 참 좋은 아버지라고 수군거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웃어야 했다. 민지가 결혼할 때는 조금 달랐다. 엄마, 나 친엄마 찾아볼까? 민지가 24살 때 물었다. 나는 마음이 철렁했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찾고 싶으면 찾아봐. 엄마는 괜찮아. 민우가 거실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순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민지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너한테는 여기 엄마가 있잖아. 널 버린 사람을 찾아서 뭐하게.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민지는 결국 친어머니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우가 막은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민지의 결혼식에서 나는 또 울었다. 갓난아기 때 내 품에 안겼던 아이가 이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민우는 민지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짐을 쌌다. 내가 가져갈 것은 단출했다. 서현, 민지, 하은이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상자 하나, 그리고 53해 동안 나를 지켜준 낡은 코트 한 벌. 여보, 정말 가야겠어? 방광암 말기 환자라는 남편은 침대에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순했고 미안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묶어두는 힘은 없었다. 네, 이제 가야죠. 나는 대답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민우의 감정이 아닌 나의 의지대로만 하는 대답이었다. 내가 이렇게 된 마당에 마지막까지 당신한테 짐이 될 줄 알았는데. 그는 목소리를 떨었지만 나는 냉정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제가 떠나려고 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가져왔죠. 아이들이든 병이든. 하지만 이번엔 제가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의 불행이나 병이 나의 행복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결국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이기심을 수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온 사람이었으므로.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위해 나의 삶을 견디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현관문을 나섰다. 창밖엔 아직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서늘했다. 나의 새보금자리는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넓지 않았지만 25년간 남편과 세 딸, 그리고 그들의 복잡한 삶으로 가득 찼던 거대한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요함이 있었다. 세 딸에게는 먼저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우가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그들이 그를 보살필 시간을 주고 싶었다. 나는 53살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했다. 늦깎이로 운전면허를 땄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오래전 포기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딸들은 여전히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약해지셨어. 서연 엄마, 혹시 아빠랑 싸웠어? 아빠가 너무 말이 없어. 민지 엄마, 오늘 나 아빠 병원에 같이 가기로 했어. 하은. 나는 그들에게 상냥하게 대답했다. 응, 이제 아빠 옆은 너희 몫이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 아빠는 순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너희가 잘 보살펴드리렴. 어느 날 둘째 민지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나는 전화를 들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림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캔버스에는 강렬한 붉은색 꽃이 그려져 있었다. 내 삶에 25년 동안 없었던 색이었다. 슬픔은 밀려왔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찾아왔다. 25년간 내 삶을 지배했던 숙제가 마침내 끝난 것이다. 나는 장례식에 갔다. 세 딸은 눈물로 나를 맞았다.
민우의 영정사진은 여전히 순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객들은 한결같이 참 좋은 남편, 참 좋은 아버지였다고 그를 칭송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서연이가 나를 붙잡았다.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이걸 전해드리라고 했어. 그것은 작은 봉투였다. 유언장의 일부가 적혀 있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세 딸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다만 내가 평생 빚을 졌던 나의 아내에게 가장 순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전한다. 그것이 민우의 마지막이었다. 재산은 딸들에게, 그리고 나에게는 가장 순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평생 그가 내게 줄 수 없었던 허울뿐인 말. 나는 봉투를 내려놓고 세 딸을 안아주었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희는 모두 엄마의 딸이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 그리고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게. 나는 그 집을 떠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53살의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다. 때때로 딸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는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다. 난 모든 여자에게 말하고 싶다. 결코 내가 살아온 삶이 정답이 아니다. 그러나 엄마로서 책임을 졌고 그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기에 후회는 없지만 이젠 나로서 내 삶을 살고자 한다.